자유로운 사고를 지닌 이들의 다른 시선, 다른 감각으로 보는 세계는 그대로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것을 다르게 보는 시각에서 시작됩니다. 단지 예술에 의해서만 우리는 자신의 내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 우주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게 된다. 예술 때문에 자신만의 세계를 보는 대신 우리는 세계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예로부터 글씨와 글쓰기를 숭상해왔고 사람을 판단할 때도 신언서판이라 해서 사람의 언행과 함께 글씨의 발음을 중요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산업화되고 현대화로 발전하면서 붓글씨는 실용적인 펜글씨에게 의미 전달 기능을 빼앗긴 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죠. 조형 미술로서의 서예마저 대중의 관심 밖으로 멀어져가는 지금. 한국 서단의 중진으로서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다양한 작품으로 감상자와 소통하고 있는 서화가를 만나봅니다. 봄의 향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한 날, 돌문화공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이곳은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니 그윽한 향이 느껴집니다. 바로 천리를 간다는 목향입니다. 소밀광에 빽빽하고 시원하고 그 매화 가지 교차 뭐 이런 게 아주 잘 이루어진다. 부러진 매화, 부러진 매화. 은은한 목향 속 아름다운 서화 작품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네, 크기도 하지만은 글씨에서도 굉장한 하얀 눈 속에 피어나 우리에게 봄을 알리는 꽃 매화. 벚꽃에 비해 화려하지 않지만 그 자태가 그윽하고 은은한 매화의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붓의 놀림과 여백을 통해 생생하게 화폭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그림뿐 아니라 글씨와 시에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시, 화, 서에 모두 능한 삼절의 서화가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이 전시실 안의 분위기도 멋져요, 선생님.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호 창봉 선생님 그 아호의 뜻을 조금 알려주세요. 제가 선생님 댁에서 네. 공부할 적에 지어주셨는데 그 선생님 서실이 그 앞에 섭섬이 보이고 문섬이 보이고 그러한 선생님 서실이 굉장히 좋은데 한참 쳐다보다가 창봉이라고 해라. 그래서 집에 내가 와서 사전을 찾으니까 바다 창자, 봉우리 봉자라고만 이렇게 알았어요. 네. 공부를 쭉 하다가 서울에 85년도에 서울에 가서 한학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호가 뭡니까 해서 내가 창봉이라고 하니까 그 양반이 하시는 얘기가 호가 제주도입니다 하는 거예요. 바다 창자에 네. 봉우리 봉자니까 바다의 한라산이니까 네. 그래서 호가 아주 크다고 네. 그런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그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네. 가지고 있죠. 선생님은 선생님이시네요. 미리 알아보시고. 글쎄 말이에요. 제가 쭉 선생님을 배웅하고 맞이하고 하다가 서울 가게 되니까 선생님께서 나를 배웅을 해주시면서 그때 울었어요. 선생님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제주도 사람이다. 제주도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 제주도는 세계다 하는 얘기를 해주신 게 기억이 나요. 다들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은 어머니 어짜만 나와도 이제 울컥하는데 소암 선생님을 생각해도 울컥해요. 글씨가 의미 전달 차원에 그치지 않고 조형 미술의 한 갈래로 수천 년 동안 발달해온 사례는 서양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무려 3천여간 전승되어 온 서예는 붓을 사용하여 흰 종이 위에 검정의 먹으로 문자의 조형미를 표현하는 예술 활동입니다. 그래서 붓글씨, 즉 서예는 흔히 가장 동양적인 예술로 일컬어지고 있죠.
서예 자체에 네. 대해서 조금 선생님이 또 설명해 주시면 조금 또 저희가 평소에 이해하는 바랑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서예는 네. 그야말로 동양의 독특한 네. 그 문방사우 있잖아요. 지필묵연. 네. 예? 거기다 이제 물도 들어가는데 종이와 먹과 붓으로 이루어진 네. 그런 작품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선과 점과 획으로 이어진 하나의 그 예술이기 때문에 이 동양에서만 맛볼 수 있는 붓으로 행하는 예술이죠. 네. 서예가. 예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긴 했지만 네. 쉽게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이 막 흥미롭게 느끼는 분야는 사실상 아니잖아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오자, 병자, 숫자 선생님이신데 그분 역시 소암 선생님한테 나중에 보니까 소암 선생님한테 서예를 공부하신 분이에요. 내용이 이제 양과 같이 순하고 범과 같이 용감하라 하는 글씨를 저는 족자를 만들어 가지고 걸어놓고 선생님께서 쓰신 네, 오병수 선생님께서 네. 쓰신 거죠. 그래서 그 글씨를 잘 쓴다 그래가지고 네. 하게 됐다 보니까 그때부터 글씨가 이제 좋아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이제 네. 잘 쓸 수뿐이 없는 거죠. 초등학교 시절부터 글씨에 재능을 보였던 창동 박동규 서화가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예에 정진해 왔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1988년 한 해에만 전국 휘호대회와 전국 서예대전,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에서 대상 및 우수상, 특선 등을 수상하는 기쁨을 만끽하기도 했다는데요. 이후 그는 국전 초대작가가 되었으며 국립현대미술초대전, 대한민국 서예대전, 전국 휘호대회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을 두루 지내며 지덕을 겸비한 서화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돌문화공원 500장군 갤러리에서 그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널찍하고 여유로운 전시실에서 다양한 서체의 서예 작품과 격조 있는 서화 작품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그린 매화 작품에서는 흐드러진 봄의 향기와 더불어 서화의 진정한 매력을 만나볼 수 있고요. 네, 맑은 하늘에 꽃이 막 매화가 핀 이 느낌이 막 설레이기도 하고 너무 작품이 멋있습니다. 네. 그 돌문학원에서 이제 기획 초대전을 하는데 네. 일자가 이제 2월 달이고 그래서 그 매화를 네. 그리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 작품들을 그렸는데 매화 작품으로서는 거의 마지막에 그린 거예요. 그랬는데 부제목을 청기만건곤으로 네. 달았습니다. 이게 시 내용인데 맑은 기운이 온 세상에 천지에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번 전시회의 컨셉 부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근데 시 내용을 보면은 오가세연 지두수 개개화개 단무큰 불료인과 호안색 지류청기 만건곤 자기 집 그 연못가에서 벼루를 싣고 매화 그리는 걸 연구하고 불료인과 호안색이라 자기 아주 그냥 멋진 거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맑은 기운, 좋은 그 향기를 사람들에게 전할 뿐이지.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겁니다. 종이 위에 그려진 매화인데 매화나무가 확 살아나기도 하고요. 정말로 그 말씀하신 맑은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이 푸른 하늘과 함께 매화 그림에서요. 네. 서예란 문자를 단지 아름답게 쓰는 것만이 아니라 문자의 모양과 뜻을 이용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조형 예술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서예 작품에는 글씨를 쓴 사람의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는 끊임없는 수련과 그 정신으로 모든 서체에 능하여 예서의 바탕 위에 자신만의 개성을 갖춘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먹의 풍부한 변화와 초서의 기이하고 독특함, 행서의 온화하고 우아함, 소회의 엄숙하고 청아한 매력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글자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힘이 느껴집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무려 12폭의 병풍 같은 거대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12폭에 담긴 묵법변은
부세 사용법뿐 아니라 무게 사용법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일침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야말로 이제 국전지 12장으로 해가지고 이 묵법변 내용을 그대로 담은 건데 여기 와서 전시한 걸 보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만큼 거대한 대작은 담겨 있는 내용뿐 아니라 서체 또한 점, 선, 획의 절묘한 균형이 혼연일체가 되어 있어 조형미 또한 대단합니다. 묵법변은 이게 우리 서예가들이 붓을 쓰는 거에 대한 내용들은 다 알고 즐겨 쓰지만은 그 중국 서예가들도 먹을 쓰는 방법에 대한 그 논문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완당 선생이 처음으로 붓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먹을 쓰는 법이 가장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 내용을 쓴 거거든요. 근데 추사 선생의 글씨를 보면은 그 이 내용이 딱 맞는 내용들이 종이도 잘 번지지 않는 종이를 선호했어요. 습지라고 해서. 또 녹묵을 주로 썼어요. 그 녹묵을 쓰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붓의 그 자국, 붓 자국, 털의 자국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그렇게 쓰지 않았는가. 좀 비백을 내오려고 하면은 붓을 막 이렇게 좀 꼬이고 돌리면서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추사 선생은 그러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녹묵으로 추사 선생 그 현판 같은 거 보면은 이쪽으로 붓을 썼는지 이쪽으로 썼는지 모를 정도로 양쪽의 비백이 살아나는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박동규 서화가의 작품에는 이처럼 붓의 놀림, 기교뿐 아니라 묵의 절묘한 사용법, 즉 오체묵향이 고루 담겨 있습니다. 오체묵향은 먹빛은 한 가지 색이 아닌 풍부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산수화는 이렇게 붓의 놀림뿐 아니라 먹의 사용법에도 뛰어난 이해가 담겨 있어 보는 이에게 붓이 노래하고 먹이 춤추는 경지를 느끼게 합니다. 특히 정방포포를 그린 작품은 가로 3.45m로 엄청난 크기와 위용을 자랑하는데요. 흉중구악을 담아낸 그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너무나 대작이에요. 네. 네, 그 그림 앞에 서니까 숙연한 마음까지 드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이 그림과. 네. 이거는 많은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서귀포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2 고향이죠, 서귀포가. 그래서 저게 폭포 앞에 가서 이제 사실은 이제 데이트도 하고 스케치도 하고 네. 여기에서 그냥 너무 생활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림이 그냥 바다에서 그냥 배에서 그린 게 아니고 배에서 조금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런 그림으로 구상해서 그렸어요. 이 중국에서 중국 주상림 작가하고 전시를 2인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제주도를 알릴 게 어떤 게 좋은가 해가지고 정방학도를 구상하게 돼서 지금 선생님 집에 살면서 그 공부하던 내용을 저 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작품의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네. 제주 서귀포의 삶이 네. 아주 세밀하게 담겨 있어요. 그죠? 올 때 이제 제주도 친구들이 이제 그런 네. 얘기해요. 야, 어떻게 좀 저렇게 바다를 생동감 있게 막 네. 표현했느냐. 네, 네. 폭포에서 보면 이제 막 이 포말이 이제 느껴지기도 하고 네. 바위 같은 경우는 네, 네. 먹선, 필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그 바위 느낌을 네, 네. 이렇게 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선생님의 스승님, 네. 네, 소암 현중환 선생님을 정말 각별히 사랑하셨구나. 그야말로 저는 숙모하고 네, 네. 선생님은 저를 아낌없이 이제 사랑을 해주셨죠. 네. 그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늘 저는 선생님을 온몸에 이제 선생님을 업고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 사모님하고는 내가 선생님을 알기 전에 모자지간을 맺었어요. 선생님 그 건축을 하는데 내가 일을 하러 들어갔었어요. 페인트 건축 그 일을 처음에 하러 이제 갔는데 제자로 가신 게 아니라 아니죠. 그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막 그 노래 부르면서 일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너 내 아들로 해라.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들로. 네. 그럼 나 어머니로 하겠다고 했는데 한 며칠 있으니까 선생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소암 선생님 아닙니까? 해서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죠. 너 어떻게 하냐 하는 네. 거예요. 네. 나
저 귤림여관 안쪽에 사실 적에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와서 인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글씨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머니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나를 위해서 뒤에 집을 지어주셨어요, 선생님이. 내가 너를 여기서 글씨 공부하게끔 해주는데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지 못하면은 바로 내보낸다. 그냥 돈도 안 받고 뭐 이런 걸 다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한 3, 4년 공부하다가 군대 가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글씨를 이제 호국지가라고 써주셨어요. 군대가 나라가 필요할 때 나를 버릴 수 있어야 그게 이제 곧 살아나서 또 돌아오는 뜻이다. 네. 그 호국지가가 이제 그런 뜻이에요. 네. 해군이가 네. 옷 입은 채로 막 물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물 안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꼬깃꼬깃 말아서 집어였고 군대 갔어요. 네. 가입소 기간 일주일이 끝나고 이제 자기 있는 걸 센터를 다 꺼내 놓는 그 시간이 있어서 그렇죠. 이제 네. 가입소 기간에 네. 돈도 꺼내고 지갑도 꺼내고 다 했는데 네. 네. 조교가 탁탁 쳐보면서 이거 뭐야 자식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응? 사회 선생님께서 네. 군대 가는 걸 이거 써주셨는데 꼭 가지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선생님하고 글씨 공부한 거를 얘기 듣더니 네. 그때부터 내가 편해지기 시작한 거야. 아, 그 훈련소에 있는 글씨들을 모두 쓰- 훈련할 때마다 내가 다 썼어요. 잘된 영화를 한 편 보는 것처럼 그림이 막 그려지고 그 얼마나 선생님께서 또 스승님을 사랑하셨는지 또 스승님께서 얼마나 애틋하게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너무 절절하게 느껴져서 네. 그럼요. 네. 네, 어버이가 똑같죠. 그는 소함 현중화 선생 외에도 여초 김응현, 매정 민경찬, 구당 여원구, 서암 김희진 선생과 같은 뛰어난 대가에게서 다양한 학문과 예술을 사사하며 작품에 매진한 끝에 시, 서, 화에 고루능한 삼절의 서화가로 우뚝 섰습니다. 검은색 먹물이 농도의 차이를 보이며 이뤄내는 절제의 표현, 힘차거나 부드러운 붓의 놀림, 균형 잡힌 여백의 밑까지 돋보이는 그의 서화는 보고, 읽고, 더 나아가 오랜 시간 자세히 음미하면서 감상할 만큼 풍부하고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작품에는 솔잎 사이를 지나는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향기는 맞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옛 글의 문양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500장군 갤러리 2층에 전시된 작품은 1층 전시실과는 또 다른 느낌을 전해줍니다. 작품을 찬찬히 둘러보면 그의 서화 작품이 우리를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하고 안온한 소나무 숲으로 끌어당기는 듯합니다. 선생님 유난히 이렇게 큰 작품 대작들이 많으신데 제가 대작을 위주로 네. 그거는 제 컨셉이기도 한데 이걸 하나 그리다 보면 작은 작품을 수없이 그리는 거하고 같아요. 네. 그냥 이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네. 그거죠. 네. 그리고 창봉하면은 대작이 뭔가 보인다 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고. 네, 그만큼 어떤 에너지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럼. 또 오늘 그림도 마찬가지로 크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굉장히 대단하세요, 네. 선생님. 스케치를 완벽하게 해놓고 그 구상을 해서 이렇게 큰 작품에다 남기는 거죠. 네. 이 글씨나 그림도 초고 스케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케치하고 고치고 하다 보면 그림 그릴 수 있는 배경이 자기 몸속에 녹아나는 거예요. 서화뿐 아니라 서예에도 그는 유난히 스케일이 큰 작품을 선호합니다. 그의 작품은 글자 한자 한자에 크고 작은 음양이 들어가 혼이 서린 듯한 흐름과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는 서법과 회화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작품의 이름과 낙관을 통해 여백을 채웁니다. 그의 작품은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으며 장엄하면서도 지나친 구속이 없고 치밀하면서 번잡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독특한 기계가 서려 있는 듯합니다.
그 이 작품은 굉장히 색감이 독특해요. 네. 우도가라는 그 충암 선생의 우도가라는 거기서 운자를 따가지고 네. 내가 지었기 때문에 네.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자 해가지고 먹도 다르게 쓰고 시 내용도 그런데 이 산회만상이라고 하면은 네. 한라산이 온갖 삼라만상을 품었다 하는 뜻이에요. 신선이 놀던 우도, 우도가 이름 난 지 오래됐는데 네. 갱유 가음 향굴정이라 노래와 시가 동굴에서 열리고 있네 하는 내용이죠. 항외 한산 회만상 항구에서 바라보는 한라산이 제가 느끼기에는 참 좋아요. 항구에서 바라보는 한라산이 만상 삼라만상을 푼 것처럼 보이고 누전벽해 응삼성이라고 다락에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니 단지 보이는 거는 밤에 별이 삼성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사일조 광정영이라고 은사 은빛 모래 그 아주 유명하죠. 우도에 동안월령 체주영이라 이것도 대꾸인데 동굴 속에 달이 비치니 구슬처럼 아주 영롱하게 비친다고 빛난다고. 충암 선생의 우도가가 아주 장편인 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운자를 따가지고 시를 지은 거죠. 그래서 예. 그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우도의 그 풍경 또 우도에서 바라본 한라산, 항구며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파도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지고 네, 네. 예 글을 보는데도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 중요합니다. 들어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시대. 그의 서예, 서화 작품에는 조형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그 내용을 잘 표현하고 담아내고자 하는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는 것처럼 살아있는 듯 느껴집니다. 작품에 담겨 있는 자연지향적인 심성과 진지하고 예술적인 삶의 태도는 보고, 읽고, 감동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오백장군에 눈이 오면은 눈이 뿌려주면은 설쇠, 그 뿌려주면 완전히 빈꽃. 제주의 자연과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돌문화공원에서 창봉 박동규 작가가 직접 쓴 시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그 호남이 느껴져요. 그 구름과 연기, 구름 연기 안개가 이 오백장군을 싹 감싸 안으면서 직접 걸으며 보고 느낀 풍경이 그의 시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어 눈을 감고 들어도 시상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선생님 특별히 이 지금 전시가 열리고 있는 이 공간 돌문화공원을 좋아하시고 또 사랑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지. 여기는 특별히 이제 올 때마다 꼭 그 어머니 품 같은 그 포근함이 있어서 그야말로 고향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이제 항상 느끼고 길을 받고 가곤 하죠. 시도 직접 지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네. JIBS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 다음에 네. 할 얘기를 찾다 보니까 시를 지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특별히 예, 저희 프로그램 위해서 시를 한 편 그렇습니다. 지어주셨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사실 작품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남설후 사춘귀라 돌문화 공원에 눈이 오다 끝이니까 봄이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갖고 반홍오름이 석양빛을 드리우고 이 둥근 연못이 잠깐 이렇게 아마 그 상상을 해보면 될 거예요. 네. 연못을 보니까 초생달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또 처음 본 주곁 네. 거기는 다시 보니까 그 죽 같은 연못이 있는데 그 주변이 돌탑으로 쌓여 있잖아요. 네. 그 돌탑으로 쑥 둘러 있고 운연 구름이 낀 그 괴석들이 오백장군 갤러리에다 이어졌고 운쇠 빙화 부한이라 눈발이 그냥 그 바위를 푹 치니까 탑이 마치 눈꽃이 핀 것 같아. 네. 고람선향 전신화라 이 돌문화공원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신선이 사는 그 많은 신화들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 우남이 영특한 아주 신령스러운 그 영감으로 해서
이 돌문화공원을 만들었지 않나 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시를 지어봤는데 네. 시청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네, 저희가 좀 쭉 걸어오면서 뭐 잠깐 돌아봤지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 네. 이 글을 쓰시고 그림을 그리시는 서예관, 예술관이라고 할까요? 제가 작품을 보면서 느낄 수는 있었지만 선생님 또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항상 배운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견지하는 그런 자세로 항상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작을 위주로 해서 전시하는 것도 좀 내 나름대로는 대작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전시회를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좀 평도 받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늘 공부하는 자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이 글씨와 그림들은 굉장히 강렬하고 제가 그 전에 가졌던 어떤 그 선입견이나 잘 몰랐을 때랑은 또 다른 오늘은 좀 눈이 뜨인 것 같은데 어떤 관점으로 서예 혹은 또 서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긍정적인 시각에서 봤을 적에는 그 작품이 새롭게 보이거든요. 네, 편견을 가지고 네, 보면 안 보이는데 네. 긍정적인 우리 글씨 쓰는 것도 사실은 중봉해요. 그게 이제 편봉으로 쓰면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공부할 때 따로 뭐 생활할 때 따로 하면은 그게 진정 자기 것이 안 되고 언제든지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글과 그림과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서 마음이 조금 정돈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쭉 그 설명을 들으면서 얼만큼 선생님께서 제주를 사랑하시는지 세세하게 알았거든요. 더 많은 작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